저는 리플의 추매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곧 세일이라는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투기에서 투자로 윤현우 트레이더입니다. 리플은 계속된 호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4월 3, 4, 5일 동안 계단식으로 탄탄한 상승을 이뤄냈음에도 하루 만에 탑이 무너지고 말았죠. 사실상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고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작은 빛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왜 리플이 최고의 기회인가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변동성도 강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더 담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리플 보유자분들 다 같이 손잡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리플의 정말 진실된 본질적인 가치와 그 어디에서보다 가장 빠른 리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기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 구글 폼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여기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 누르시고 간단하게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제가 드리는 이 브리핑들을 그냥 그대로 베껴다가 영상이나 불법 리딩방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확인차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용하지 않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앞으로 함께 승리하실 구독자분들만 입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리플이 왜 기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현재 리플이 왜 하락세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락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위해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했고 보편 관세는 진행 중에 있고 상호 관세는 9일에 발효가 됩니다. 3월 4일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기존보다 10%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에 중국산 수입품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국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그냥 지렁이는 아니니까요.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유럽연합과 중동 등과 미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펼치고자 움직이고 있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삼국 자유무역협정 등 영내 경제 통합을 통해 다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관세 부과 초반에는 그래 우리 한번 뭉쳐서 미국과 대립해보자 이런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모든 미국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활동을 시작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 브릭스 회원국이죠. 브릭스란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경제 강국인 선진국 지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큰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부상함에 따라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머징 마켓의 이름입니다. 과거 경제력이 뒤처졌으나 그동안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위상 증대는 물론이고 국제 관계에서도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단체인데 이번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아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또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 이러한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승리하는 건 미국이기 때문이거든요. 상호 관세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관세입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온 뒤 미국에 51억을 투자하겠다 선언한 현대에게 너네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필요한 나라라던가 잘 협조하는 나라에게는 그만큼 대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그래 미국과 한번 붙어보자 라고 급조된 모임은 하나둘씩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모든 국가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어느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아마 미국이 아닌 나라에 붙는 나라는 극히 소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 산업 제품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붙인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 국가가 똑같이 관세를 붙인다고 할지언정 미국의 수출 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은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애플, 유튜브, 엔비디아, 코카콜라와 같은 브랜드적 가치가 형성된 기업들 말이죠. 예시를 들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애플, 유튜브, 엔비디아,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애플, 유튜브, 엔비디아, 코카콜라의 이 기업들이 원가를 내릴까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물건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관세를 인한 피해는 수란이 미국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수출량 1위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 그 가치는 가격이 문제가 아닌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비싸진 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외침이 커지기 시작하면 미국에 맞서려던 국가들이 점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서민 경제가 침체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알기에 다들 싼 값에 손절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관세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왜냐면 상호 관세니까요. 어차피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방금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 다시 차트를 봐볼까요? 어떠십니까?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강한 사람이고 진짜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불경기에서 살아남기란 단연코 쉽지 않을 거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타이밍을 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인생을 바꿀 타이밍, 삶을 바꿀 타이밍, 그 타이밍 저 윤현우와 함께라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언급한 리플을 포함 수많은 기타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 알트코인 매매 내역 관점 공유, 대응법 등 그 외의 이야기들을 텔레그램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에서 원하시는 만큼 정보 가져가셔서 꼭 성투하시길 간절히 빌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윤현우 트레이더와 함께하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